예, 반갑습니다. 제18대 대통령 후보로 나온 토정 박재원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무소속으로 늦게나마 이렇게 공약을 정비해서 나온 것은 다름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제가 대한민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할 수 없을까 싶어서 연구와 연구를 거듭해서 국민 여러분에게 가슴속에 와닿는 알찬 공약을 선보일까 합니다. 먼저 이 공약을 도표를 보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또 아울러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실천 가능한지 여러분들을 판단해 주시고 만약 실천 가능하다고 느끼시면 다음 공약 연이어서 들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칠판을 보면서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칠판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가지 공약 중에서 먼저 전문식당 세금 정대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기는 가정복지로 세금을 오히려 늘어난다 했습니다. 우리 가정에 보면은 전부 다 집집마다 하루에 두 끼 정도 밥을 꼭 먹죠. 한 끼는 주로 직장이나 안 그러면은 주로 외식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로 아침과 저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부부엉 탈출, 전문식당 개선, 영세 음식점이 우리나라에서 31만 7,900개가 있습니다. 요즘 영세 음식점 굉장히 힘드시죠? 예. 그럼 여기에서 주부들이 가정에서 밥을 안 하고 전문식당이라는 것은 마을에서 영세 음식점들을 전부 다 전문적으로 식당을 만들어서 지금 모든 마을 사람들이 동네에서 식사를 가정에서 탈출해서 만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선 그렇게 했을 때는 환경오염이 줄어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음식 쓰레기 분리 같은 게 잘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아주 위생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대체 에너지가 될 수가 있고요. 또 프로파운가스를 굉장히 전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리수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바퀴벌레 같은 질병을 움직이는 아주 벌레들을 완전히 탈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실 온도를 낮춰가지고 자연재해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집마다 프로파운가스를 떼는 것보다는 아주 효율적으로 떼기 때문에 국가 전체를 볼 때는 엄청난 온도가 낮아지고 에너지가 절감이 될 수가 있죠. 그 다음 세금이 늘어나서 복지와 경제 활성화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가정에서 일을 부엌에서 탈출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전문 식당에 가서 마을에서 주부들이 식당에 취업을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기는 영세 음식점이 32만 7,900개 했지만은 사실은 우리나라가 5천만이기 때문에 한 가정당 모든 것을 계산해 봤을 때 하루에 50만 개 식당을 만든다면 하루에 100명, 그러니까 아침 저녁을 하면 200명의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큰 식당에는 더 많이 하고 작은 식당에는 분식을 준비하는 식으로 하게 되면 연관시킬 수가 있죠. 그 다음에 100만 명이 50만 개 식당을 하면 100만 명이 취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효력이 굉장히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세금 수입이 늘고 가정마다 여유 시간이 활용이 많이 되죠. 왜냐하면은 가정 일손을 들고 또 설거지라든지 요리 시간이라든지 시장 보는 시간, 공간 시간이 굉장히 절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영양식으로 건강 챙기했죠. 네. 이것은 뭐냐면 우선 주부가 가정에서 식당을 하지 않고 전문 식당을 하게 되면 국민 건강, 그러니까 영양식이 아주 여러 가지 많은 영양소를 한꺼번에 섭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죠. 물론 주부들 자녀는 탈출하고요. 그 다음에 각 식당마다 한 영양사를 채택을 합니다. 큰 회사에 보면 영양사가 다 있죠. 그 다음에 편리하고 또 가격면이라든지 뷔페식, 그러니까 하나를 먹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곁들여서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맛이라든지 뭐 이런 위생 같은 영양은 말할 것도 없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도표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통해서 더 세밀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질문하십시오.
예, 선생님. 예. 제가 지금 선생님 강의를 듣다 나니 예. 환경오염 줄이고 예. 대체 에너지는 그 말씀이 대체 에너지는 도대체 뭡니까? 그 말씀이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이 대체 에너지라는 것은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에너지라고 하는 힘이죠. 네.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많습니다. 뭐 전기도 에너지가 되고 모든 것이 효율성 있게 하는 게 에너지인데 네. 대체라는 것은 그 에너지를 대신 뭐 전기라든지 대신하는 거 있죠. 네. 여기는 그 환경오염 줄이기 때문에 짬밥 같은 거 나오는 게 있죠. 네. 집에서. 네. 또 짬밥 같은 거 나오고 고기 같은 거 내장 같은 거 나오지 않습니까? 예. 가정에서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분리수거를 잘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전문 식당에서는 우리가 조금 위생사를 도입한다든지 했을 때는 이것을 분류를 잘하게 되면 에너지를 또 대체 에너지, 그러니까 저것을 많이 이렇게 갇혀가지고 음식을 해놓으면 가스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대체 에너지가 되고 또 어떤 것은 일부는 사료, 일부는 비료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아주 다방면적으로 집에서 하는 것은 훨씬 좋죠. 와, 선생님 생각이 예. 너무너무 세밀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못하고 살았네요. 또 한 가지 질문 또 있어요. 예. 또 거기에 이제 듣다 나니 선생님 온실 온도 낮춰 자연재해 방지하고 그렇게 또 적힌 게 있더라고요. 근데 누가 어떻게 자연재해를 방지합니까? 이런 게 있죠. 우리가 지금 자연재해라는 것은 온실 온도가 높아가지고 지금 굉장히 덥다는 이야기 들었죠? 예. 더우면 여름에 굉장히 덥고 겨울에 굉장히 추워요. 예. 왜냐하면 대기권이 확장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살찌면 뚱뚱하면 여름에 덥고 안 그럽니까? 예. 그래서 공기가 늘어나기 때문에 풍선이 늘어나듯이 늘어나면 자동으로 공기가 많이 들어가죠. 예. 공기가 늘어갈 때 더울 때 공기가 많으니까 더 덥고 추울 때는 그 공기가 전부 다 차지니까 찹죠. 예. 근데 여기서는 온실온도라는 것은 프로판 가스라고 가정에서 LPG라든지 떼고 있죠. 예. 그것이 굉장히 가스가 공기를 확장시킵니다. 근데 우리 라면 한 개 먹든지 뭐 잔잔한 거 먹어도 전자레인지 돌리고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 자율식당에 가보면 자율화 식당에 가면 어때요? 할머니라든지 할아버지나 자식이라든지 부모라든지 자기가 전부 다 그 식당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식당에 요리를 한꺼번에 해버리기 때문에 있잖아요. 굉장히 프로판가스가 전략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네요. 가정에서는 한 사람 오면 라면 끓여 먹고 또 먹고 그러니까 굉장히 또 설때면 전기료 냉장고 막 돌아가고 맞습니다. 비효율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걸 봤을 때는 그렇게 됐을 때는 온도가 낮아지는 겁니다. 국가 전체로 보면 굉장하게 에너지가 전략이 되고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온실효과라는 것은 온실이라는 것은 뭡니까? 딱 갇힌 곳에서 온도죠. 지구가 대기권이 우리 지구를 딱 감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온실온도라고 합니다. 선생님 진짜 선생님 생각이 너무너무 이야기마다 놀랍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질문 더 할게요, 선생님. 100만 명 취업이라 했는데요. 어떻게 100만 명이 나오고 월급은 얼마 정도 또 받으며 그거와 복지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상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여기는 영세 음식점이 31만 7,900건 했죠? 근데 이 영세 음식점이라는 것은 영세라 하는 것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 주로 100만 원 상당 정도의 월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뼈 빠지게 일을 한 달 해가지고 노는 날 없이 해도 세금 떼고 뭐 떼고 하고 나면요 집세 떼고 하면 100만 원을 채 못 받아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 또 일을 오래 하다 보면 몸에 병이 들면 또 약값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장래적으로는 오히려 자기가 손해죠. 그런데 만약에 전문 식당에 가게 되면 자기 집에 일을 안 하고 가지 않습니까? 맞네요. 그죠? 그 집집마다 만약에 세 식구만 하더라도 오는 사람마다 밥 차려주는 시간 하면 오히려 그 시간이나 비쌀걸요? 그랬을 때
아까 50만 식당이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5천만이기 때문에 예. 한 식당에 100명씩, 하루에 200명씩. 예. 주로 그 조사를 해보니까 한 식당에 한 100명 정도가 예. 우리가 오는 그 미만 영세 식당이라고 했어요. 예. 그럼 여기 하루에 200이니까 영세가 아니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한 식당에 2명 정도를 주인 내놓고 피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50만 개에서 2명 하니까 100만 명 맞죠? 예. 그럼 여기서 가정에서 우리가 그 영세민 그 자기 가게를 가지고 100만 원 했을 때 네. 취업을 해가지고 이웃 동네에서 네. 바로 옆 자기 동네에서 100만 원을 받는다면 예. 예를 들어 그 세금이 한 5% 정도 뗀다고 한번 해봅시다. 예. 5% 뗀다고 치면은 100만 원 5만 원이죠. 예. 5만 원이면 100만 원 같으면은 이것이 연으로 12달 하면 6천억이 예. 자유롭게 하면서 수입은 창출이 많이 되면서 우리가 그 세금도 6천만 원 정도, 6천억을 세금으로 해서 여기에는 자동적으로 있죠. 자기가 일이 줄면서 수입이 늘고 이거는 자기가 벌면서 자동으로 국가적으로 복지가 되는 겁니다. 예. 충분하게 가능합니다. 아, 선생님, 그러네요, 진짜. 선생님, 국민에 대한 관심과 진짜 세밀함에 진짜 선생님들 또 놀랍습니다. 예, 저희 질문은 네, 이걸로 끝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예. 다른 분 질문 계십니까? 네, 선생님. 예. 5식당당 한 영양사가 예.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예. 영양사는 왜 필요합니까? 가정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어때요? 우리가 참 이상하죠. 왜냐하면 남의 집에서는 위생 따지죠. 네. 네. 자기 집에서 도마 위생 검사합니까? 예. 안 하죠? 예. 뭐 심지어 김치도 서로가 찍고 안 해요? 예. 그리고 짬밥 같은 거 마음대로 먹고 예. 또 그 다음에 전기 같은데 이리 돌렸다가 저리 돌렸다가 하죠? 네. 맞아요. 자기 집에는 굉장히 너그럽습니다. 예. 그러나 남의 집에 가면 왜 그렇게 까다롭습니까? 예. 그거는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영양사 제도가 왜 필요하냐면요. 영양사는 우리 큰 회사에 가보면 영양을 우리 가정에서는 한 개 음식을 가지고 맨날 며칠 먹죠? 네. 예. 고등어풍이 어떻습니까? 3일간 고등어 먹어요. 맞아요. 또 그것까지 냉동시키에 놓습니다. 네. 그게 좋습니까? 안 그러면 메뉴를 매일매일 바꾸는 게 좋습니다. 매일매일 바꾸는 게 좋죠. 바꾸는 게 좋죠? 네. 그 하는 역할이 영양사가 하죠. 말 그대로 영양을 공급해주는 네. 관리 아닙니까? 그리고 왜 5식당이라 했느냐면요. 거의 비슷비슷하게 식당이 짜지기 때문에 한 메뉴로서 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필요하고 여기 적지는 않았지만 위생사도 필요하죠. 예, 그러네요. 선생님, 그러면 여기 예. 뷔페식이라고 하셨는데 예. 저희가 뷔페를 먹으러 가면 예. 수십 가지 음식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렇게 식당을 많이 개설해서 예. 뷔페식으로 하게 되면 음식 가짓수도 많이 늘어날 텐데 예. 꼭 그렇게 어떤 음식이 나오길래 저렇게 뷔페식으로 하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 뷔페식이라는 것은 원래 뷔페라는 것은 불란스에서 나오는 음식이죠. 네. 세계 3대 음식이라 그러면은 불란스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우리가 또 뭐 일본식도 들 수가 있고 또 있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음식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라고 그런 것이 아니고 굉장히 어떤 농산물이 질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이 뷔페라는 것은 뭐냐면은 한 음식을 뭐 우리가 그 채소철 있죠? 네. 그럼 상추도 먹고 여러 가지 그 채소가 다양하게 요새 뭐 파슬리라든지 이렇게 있죠? 네. 뭐 양배추라든지 비타민이라는 것은 A, B, C, D, E까지 있어가지고 굉장히 다양하게 있죠? 예. 하나 음식이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여기서 한 식당에 200명이라 했죠? 네. 200명 정도 되면요. 어차피 사람들이 200명 같으면 그 양을 적게 만들어 놓고 하면은 전부 다 고루고루 맛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 잔치 같은 데 가보면 뷔페 안 먹어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대강 얼마 온다. 그러면 이건 더 자세히 하려고 그러면은 한 달 정도는 5분 식당이 어느 식당에 도장을 찍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아주 물량을 정확히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요. 뷔페를 하면
농민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더 좋죠. 그러네요. 완전히 농민이 풍년될 때 헐게 받지 마시고요. 예. 그 다음에 풍년이 됐다 하더라도 예.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또 풍년이 됐을 때 마찬가지로 풍년이 됐을 때도 많이 안 주고 예. 보편적으로 하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중간에 또 가공 좀 따듬는 그 어떤 가공 공장 비싼 걸 두면요. 예. 또 일손이 늘어납니다. 예. 요거만 하더라도 영양사까지 110만이 늘어날 수가 있죠. 예. 선생님 그러면 예. 제가 보기에는 요즘에 이렇게 영양사도 예. 그 식당마다 들어가고 그리고 영양도 좋고 맛도 좋다 그러면 예. 가격도 많이 오를 텐데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예. 경제가 나날이 물가는 비싸지고 있기 때문에 예. 5,000원 미만의 음식이 요즘엔 잘 없잖아요. 예. 예. 저렇게 영양도 좋고 맛도 좋다면 가격이 비쌀 것 같은데 얼마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나요? 4,000원요. 아, 4,000원. 왜 그러냐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 식당이 하면 전부 다 그 식당 주로 보면 시장을 보러 가죠. 네. 뭐 고등어라든지 채소라든지 이렇게 사면요. 한 식당에서는 도매품을 살 수가 없죠. 네. 어떤 데 보면 그 도매 직판장에 가보면요. 대량을 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럼 잘못하면 재고가 남죠. 네. 이것을 농촌에서 그 지금 제가 구상하는 것이 지금 농촌이 소규모 농촌이지 않습니까? 네. 기업형으로 바꾸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농어촌을. 그렇게 되면 굉장히 기업형이라는 것은 채소부터 채소를 그냥 파는 게 아니고요. 네. 그것을 일자 따듬습니다. 따듬면 가격이 조금 더 비싸겠죠. 네. 비싸지만 그것을 직송으로 할 수 있는 택시 기사들이 요즘 굉장히 돈을 적게 받습니다. 네. 정말 이것저것 빼고 나면 택시 기사가 영세민에 들어갈 수가 있죠. 네. 이런 기사들을 노는 날을 활용을 해서 화물을 운반하도록 합니다. 그럼 만들어진 것이 그 식당에 직송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가격이 원가가 낮아지죠. 네. 농민도 중간에서 음식이 썩을 필요가 없죠. 네. 그렇게 되는데 비쌀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네요. 4,000원 정도면 둘이서 가서 10,000원 또 채 안 되니까. 그럼요. 예. 가서 사 먹을 만하네요. 집에서 하는 것보다.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여기서 편의점까지 만들어서 만약에 사유가 왔다. 네. 그러면 산지에서 공급해온 그 식당에 소고기라든지 돼지고기 있죠? 네. 그것을 갖다 오면은 더 좋겠죠? 네. 왜냐하면 일본이 지금 그 일본에서 들어오는 4대 편의점이 있습니다. 뭐 예를 회밀리라든지 미니 탑이라든지 안 그러면 또 네. 뭡니까 7-11이라 이런 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편의점을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 네. 일본을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항상 졌죠. 네. 이런 발목을 끊으려고 제가 이런 계획을 짠 겁니다. 아, 진짜 네, 놀랍습니다. 그러게요. 선생님 생각이 정말 구체적이시네요. 지금 이게 공약이 1번의 전문 식당 공약인데 예. 나머지 공약들도 얼마나 세밀하게 계획되어 있는지 듣고 싶을 정도로 정말 세밀하게 잘 짜신 것 같습니다. 저 공약은 브로커화되어 있습니다. 한 공약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네. 우리가 몸에 팔다리와 몸체가 다 연결되어 있죠. 네. 그렇게 안 하고 부분 공약은 아무 가치가 없는 거죠. 네. 오직 국민을 살리는 길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살려서 한 발 나아가서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일본을 능가하지 않으면 절대 최고의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진짜 오늘 첫 시간이잖아요. 공약에 대한 예. 첫 시간인데 앞으로 많은 공약에 대해서 너무 기대되고 예. 세미나를 얼마나 더 놀라운 공약이 나올까 궁금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5분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전문식당 가정복지로 세금은 오히려 늘어난다. 이것은 국민에게 뺏는 세금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더 벌면서 늘어나는 세금이기 때문에 누이 좋고 매우 좋은 그런 어떤 세금 같습니다. 여러분 많이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